안녕하세요. 현쌤의 어른학교 현쌤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그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받는 대출은 독이지만 내 관리하에 적절히 운영되는 대출은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비 지향을 위한 대출은 어떤 방식으로든 받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자동차 구입 목적 등 쓰는 순간 가치가 줄어드는 데에는 절대로 대출로 빌린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금, 달러 등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향후 그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자산에만 대출금을 활용해 투자하시길 추천합니다. 아니, 방지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대출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대출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내대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을 하는 것인데요. 매매 예정인 집을 은행이 담보로 잡고 집 가치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돈을 빌려준 다음 두고두고 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처럼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금리가 낮아져 있을 때 집을 담보로 최대 금액을 대출하고 고정금리 장기로 대출을 깔면 매월 필수적으로 내야 할 상환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환할 돈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 통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지출 통제 수단의 역할도 해줍니다. 물론 집값 전부를 대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종잣돈을 마련해 놓아야 집을 온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한번 실행하면 보통 이자만 갚아도 상환기간 내내 별다른 변화 없이 대출이 계속 유지됩니다. 만약 고정금리의 상환기간을 30년 정도로 길게 했는데 상환 도중에 금리가 더 떨어지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확인하시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대출 후 3년 이내까지는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대출을 옮길 때 드는 비용과 효용을 잘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자체가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실직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자 상환 능력만 되면 큰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직장인의 경우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 대출을 잘 활용하시면 주택 매매 시 담보대출과는 별개로 연봉의 1에서 1.5배 정도까지 대출로 현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택 구매 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일부 은행과 PPL을 맺고 있어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보통 1년에 한 번씩 연장 심사를 합니다. 이때 재직 증명 등을 확인하기에 실직 등의 우려가 있으신 분은 퇴직 전에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1년치 새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육아휴직 등은 재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 연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사내대출인데 일부 회사의 경우 복지 혜택으로 일정 금액을 굉장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사내대출의 경우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은행권이나 금융공기업의 경우 주택 구매 목적에 한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주는 곳도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연봉 7천 또는 8,50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대환해주고 있어 대출 쪽으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봉 7천은 우리나라에서 금융 혜택의 기준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7천보다 연봉이 적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도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출을 잘 활용해
부동산 등 미래가치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장기로 보고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대출은 꼭 향후 금리 변동이 없도록 고정금리로 설정하시고 가능한 한 상환 기간은 길게 뽑으셔서 월 납입금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고 길게 뽑은 대출은 빨리 갚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 가치가 오를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간다는 마인드로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자산에 추가로 계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자연스럽게 자산 규모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대출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영상 2편만으로 넓고도 다양한 대출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직접 대출을 실행해 보시면서 몸으로 익히시면 향후 각자 자기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금방 도달하실 겁니다.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면 대출은 그 누구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궁금한 점이나 어른학교가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첫 영상 업로드 날짜인 190328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